안녕하세요. 임주아 대표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주식 이 연휴가 끝나면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좀 보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는 어떤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를 오늘 하나씩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증시 핵심 키워드, 작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띠는 좀 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에서 좀 더 소분류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끝이 나고 금리 인하의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 증시가 첫 번째 인하 때 살짝 요동치는데, 그 시기 때 산 종목을 보통 2, 3년 정도 스윙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10년 금융 사이클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항상 산업이 격변해서 조금 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들이 매출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몇 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주식 하실 때 좀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 부분 관심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수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수포자를 보면은 수학을 풀긴 푸는데 수학을 포기한 게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주식을 포기하신 분들 보면은 매매는 하는데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가 발굴하거나 종목을 뭔가 이렇게 캐내려고 할 의지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산업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 상태가 저는 주식을 포기한 사람 주포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내가 어디에다 관심을 보고 거기서 종목을 캐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라리 한 종목씩 보고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종목을 발굴할 것인지 아니면 검색 조건에 넣어서 발굴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결정할 건데, 검색 조건이 평년하고 좀 다른 게요. 수급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무적 부분을 주체가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동력이에요. 주식이 움직여서 나아가는 동력인데 그게 보통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그 명절 전후로 하여금 1월 달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종목이 동요하지를 않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감각 좀 빨리 잘 잡는 방법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수출 채산성 부분은 여러분들도 통계청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수출 채산성이 좀 나쁘면 환율이 움직여 버려서 증시를 좀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출 채산성이 나빠서 결과적으로 지수를 못 들어올리게 하는 분야가 어디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상반기 내로 하여간 오면 그 이후로 어떤 산업이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주로 수출 채산성이 좋은 애들이, 좋은 섹터가 계속 스윙할 수 있는, 계속 가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짚어볼 거고, 그다음에 2024년에 꼭 알아야 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포기하지 않아야 할 키워드들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목 특징 포착 방법입니다. 뭐냐면, 인기권 밖에서 조정을 받으면 흘러내려오는 잔파동이 있을 때 주로 매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가고 기다리는 시간을 물려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입했는데 바로 안 가지고 그냥 보유한 상태로 횡보하는 종목을 나 물려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동력이 생겨서 갈 준비가 돼 있는 걸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사실 재료 뉴스를 받쳐서 재료를 받아서 이렇게 부스터를 받아서 가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기권 밖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기고 있다가 흘러내려오는 잔파동에 횡보가 되고 있는데, 보통 그 레인지가 마이너스 한 11에서 12%에서 한 마이너스 7, 8% 권역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바로 안 가기 때문에 나는 좀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계신데, 사실 그 밑에 있는 뭐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거래량을 얼마나 수반해서 횡보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게 물려 있는 건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그걸 알아보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 가려면 동력을 붙여서 촉촉촉 가려면 일단 1번 그냥 좀 바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단 지명이 있어야 되고요. 야, 이 분야에선 얘가 좀 최고야.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 그 분야에서는 여기서 걔가 1, 2, 3등 안에 들어. 그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은 주로 IR 다음 날 수급이 붙거든요. 그래서 전자공시상에서 IR 스케줄이 있었으면 외국인이 붙는다. 그러면 갭으로 뜨면서 가기 때문에 장중에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아침 개장하고 나서 종목 한 30개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 1에서 한 5% 미니 갭으로 시작하면 전날에 IR이 있었다. 그럼 이거는 지명, 인지도 다 동의한 이 산업 지금부터 갈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주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호재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 날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시초가가 좀 고가 형성되는데 최근 들어서 증시가 9거래일 빠지고 지수가 양봉이 나온 날로부터 그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는 증상이 갭이 굉장히 높아요. 15% 정도 떠서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이때 잡으면 좀 늦잖아요. 그쵸? 왜냐면 갭으로 떴을 때 그 갭 3분봉 첫 시초가 라인을 깨면 보통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뒤로 밀리고 매집이 2, 3일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구간을 진입으로 썼다가 손절 끊고 매집을 못 알아봐서 다시 갈 때 못 들어가서 그 종목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100명 중 9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반드시 왜 일어나고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 종목을 끌고 갈 건지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종합주가지수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중요 지지 구간을 이탈한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오기 전에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그 각각 섹터의 분야에서 더 확산되는 정보가 퍼지기 전 단계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안 하신 상태에서는 1월 달은 지금 매매가 어려우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월의 첫째 주, 그다음에 주의 첫째 주 월화 라인에서 주간 정책이나 주간 정책들, 그다음에 주간 스케줄들, 뉴스, 헤드라인을 개장 전에 한번 이렇게 쭉 헤드라인 툭툭툭툭 읽어서 오늘 대충 뭐가 나올 건지를 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스캔은 장전에 들어가줘야지만 그걸 정보를 쌓고 쌓아서 그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기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수학 포기자랑 주식을 포기한 사람이랑 둘 다 그냥 종목 어디서 이렇게 룰렛 던지듯이 딱 해서 이렇게 착 나온 걸로 사서 탁 먹고 나면 그만이지가 최고 좋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그냥 정보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 물렸다 추면서 다시 가져가거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종목을 포착하는 거는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식을 만약에 찾으실 때 예를 들면 헤드라인만 샘플을 보여드리면 뭐 갤럭시 S24 출시 인도에서 폭발적 인기 오늘 뭐 기사에서 뭐 지금까지 매출이 생각보다 뭐 제일 많이 팔렸다 혹은 뭐 아니면 뭐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든가 아니면 상장사의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해외 순위 차트권에 막 들어갔다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이 야 요즘 그 전기차 살리면 보조금 나온대 빨리 가서 우리 매장 가서 구경해보자 하고 우르르 다 같이 줄 서서 차를 산다거나 이런 데서 이슈가 재료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좀 파고 들으시면 조금 더 앞으로 더 나올 좋은 정보의 앞단에서 종목을 먼저 발굴하셔서 들어가서 계셔야지만 된다는 게 연 1, 2, 3, 4, 5, 6, 7, 8, 9, 12개월 중 가장 1, 2월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엔터업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연 여름 스케줄이 1년 중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게 대관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인기 가수는 먼저 데리고 와야 되죠. 좋은 시기에 공연을 해야 되면은 티켓을 많이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11월에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잡혀요. 내년 7월 누구 어디 공연한다. 근데 그때 스케줄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 해는 예를 들어 엔터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가 약간 그런 해고, 예를 들어 철강회사랑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시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해서 연간 계약을 맺는 때가 2월, 3월, 9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강 가격이 평소 가격보다 조금 높게 거래가 되면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때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매수세다, 계속 비싸진다, 계속 싸진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사들 보실 때 보면은 반도체 기사, 2차 전지 기사, 뭐 생활 뉴스 기사들 중에서 가장 정보가 빨리 앞단에 있는 거는 보통 바이오 분야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분야들은 좀 수시로 직접 검색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고 계셔야지만 되는 것은, 금리가 인하 기조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주가가 가는 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사는 지금부터 계속 좀 수집을 해서 모으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식이 누워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일상 속에서 그 써먹을 만한 그런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AMD 목표 주가, 뭐 상향 뉴스, 뭐 이미 11% 올라갔다가 11% 빠졌다가 2% 올랐다 2%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린 알잖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더 영상 편집할 때 더 필요한 칩이라는 걸. 그리고 테슬라 4분기 예상치 하회. 사실 테슬라는 지금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고 싶은 거지 차를 팔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 뉴스를 보고 바로 여기를 좀 캐치를 해줬어야 됐던 거고, 예를 들면 또 중국의 전기차 모터 핵심 히토르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대상 포함, 뭐 이 뉴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 뉴스가 강력하게 시장에서 작용하려면 3월 초순에 전인데 행사 전후여야지만 또 힘이 탄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수집을 해야 되지만 사실 주식이 오를 만한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폰이 많이 팔린다든지 뭐 사람이 줄이 서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반응이 안 될 주제가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면 일단은 그 종목들이 좀 누워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 물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린 건 아니고 동력, 밑에 거래량이나 뉴스나 동력을 어디서 받을 건지를 빨리, 그 종목이 언제쯤 올 건지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되는 시기가 1월, 2월이다. 명절 전이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수출 채산성인데요. 수출 채산성 이름 들어볼 때 약간 저게 뭐야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판매가 될 때 관세도 붙고 세금도 붙고 뭐 이것저것 붙어서 나가는 돈들을 다 빼고도 수출했을 때 나한테 이득인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출 채산성은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요. 지금 검색창에 통계청을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산업별 수출 지표, 산업별 수출 그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수출 채산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이 100을 기준으로 쓸 거예요. 100 이하이면 그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음료 수출 채산성 100 이하, 70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일단은 팔아봤자 이득이 없는 거거든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군이 뭐 식음료, 반도체, 뭐 광물 이런 식으로 항목이 여러 개로 늘어나면 환율이 움직여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출 채산성이 100 이상 나오는 경향이 있는 어떤 섹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환율이 내려가고 수출에서 이득을 봐요. 수출 채산성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청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위에 동그라미 돋보기 모양 검색창을 누르신 다음에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조사 항목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반도체 항목별 들어가시면 수출 채산성이 53이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 145예요. 근데 가전제품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TV, 컴퓨터, 세탁기 이런 거 말고 제일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100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갤럭시 S24 얼마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고 뭐 다 이거 일시적인 테마인가? 아니에요. 수출 채산성이 높으면 일단 2개 분기는 연속으로 나아가거든요. 이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는 뭐가 연결돼 있냐면 AI폰, 신호탄손, 삼성, 태블릿, 노트북, 가전으로 확장. 그래서 지금 갤럭시 북, 그다음에 뭐 태블릿, 뭐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올해 들어가면서 1, 4분기 지금 채산성이 100이 넘었다는 거는 정말 잘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막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지금 누워 있단 말이에요. 뭐 매집처럼 누워 있어요.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정이라고 하기도 차익 실현인가라고 헷갈리는 어떤 지점에 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요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수출 채산성이 별로라고 해서 안 팔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결국은 손해봐서라도 팔아서 깔고 나와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하는 AI나 로봇이 팔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전방에서 손해보면서 지금 팔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거 가져가서 사서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우리는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 맞긴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갈려다 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출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목을 고르실 때 아침에 분명한 건 수급이 9시 정각부터 3시 30분 사이에서 제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시간대가 딱 9시 때랑 점점 늘어나는 10시가 특정 종목은 있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다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점심 지나고 1시부터 이런저런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몰리는 시간은 전체 시장 중에서 딱 2타임이에요. 9시, 1시. 근데 보통 장 전에 예상 체결창에서 매수 잔량이 허수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높아서 뜨게 만드는 거는 보통 8시 40분부터 57분까지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장전에 수급이 걸려서 들어와서 날아가서 시작하는 애들은 주로 57, 58, 59분에 장전에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동시호가 예상 체결 창에서 오늘 갈 종목이 누구누구일 것이고 오늘 주목받을 뉴스가 누구누구일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이 직업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11, 1월 요 몇 개월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로직상으로는 개장 때 갭으로 어떤 뉴스와 수급의 동력을 받고 이미 그 전전전날에 매집이 다 된 애들 시장을 조금 며칠 혹은 몇 달을 주도할 애들을 미리 알아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종목을 셀렉하시기가 요즘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기관에 당일 매수하는 종목군과 기관에 당일 매집을 하는 종목군이 좀 다른 양상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은 정말 1%, 2%로 조금씩 사고 있는데 유통 거래량을 보면 장중에 뭐 4만 주, 9만 주, 30만 주 이하 이런 종목을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보이는 거는 검색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의 당일 매수 종목은 그냥 이런 저는 트레이더를 쓰는데 이제 유한타증권 차트창에서 1019 수급 트레이더에서 수급란에 금일 잠정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산 거, 전에 사놓은 거, 전에 팔고 오늘 다시 사는 거 이런 걸 팔고 사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당일 매수 종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연중 스윙을 칠 종목은 여기서 힌트를 구할 수 있고 정말 매집해서 보낼 종목은 매집 종목 검색기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검색해서 종목을 낚을 때 당일로 낚는 거는 3, 4, 5월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왜냐면 매집이 다 됐기 때문에 밑에 효과가 다 채워져 있어서 당일 조금만 보내고 다 따라 붙으면서 날아가는 거는 3, 4, 5월에 할 수 있는 거고요. 1, 2월에는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오늘 좀 빠져 있는 상태여도 사고 있는 종목을 검색식으로 찾아내는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뭐 이 검색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키움증권 검색식이에요. 근데 검색식 조건 값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매집한다라는 조건을 넣는 거를.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어쨌든 연중에 할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금리 인상 기조 끝에서 금리 인하 기조 시작 지점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산업들의 미리 뭐 탐방을 했든지 알아봤든지 업황을 체크를 했든지 매크로를 봤든지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보다 빠른 정보를 매수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관이 먼저 주도로 들어오고 개인이 받쳐주되 외국인이 후발로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종목을 힌트를 구하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방금 항목별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기간 매매 변동률, 거래량 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내가 오늘 살 종목을 좀 보고 싶다 할 때 넣으면 되는, 하나만 넣어도 여러분이 종목이 잘 검색이 안 되는 검색식에서도 이게 약간 살릴 수 있는 거고, 죽은 검색식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째 항목은 외국인, 기관, 개인 일간 매매 변동률은 방금 전처럼 나 좀 매집 잘 된 걸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항목을 넣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순 매수 당일 잠정치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환경방송 낮에 보시면 오늘 장중에 가장 이슈되는 종목입니다 막 이렇게 보여줄 때 그냥 이거 조건 하나만 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전일 기간 순매수 순위는 이것도 그냥 뉴스나 특징 수급들, 오늘 장중 수급 괜찮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종목 볼 때 쓰는 용이지 실제로 매매에 적용하는 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 체결 창에서는 장전에 갭을 띄우면서 매집이 다 됐고, 이제 날릴 종목을 기본적으로 보는 창인 거고, 특히 장전 3에서 5% 정도 뛴 것들은 일단 무슨 커다란 내용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주포가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조건 말고 기관이 좀 모으고 있는 종목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슈팅 나오는 건 요 조건, 그다음에 매집된 건 요 조건인데 이 2개를 같이 꾸겨 넣는다고 해서 조건 검색식이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떤 뉴스를 한번 딱 보자마자 한번 스크롤 쫙 보고 여기서 포인트가 딱딱 모여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이 갈겠니 안 가겠니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할 때는 기계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기자인데 사람들이 내 기사를 봤을 때 헤드라인 보고 요점 정리 3단락 보고 앞단락을 딱 보는 순간 이미 감이 딱 잡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을 수능을 보신 세대들은,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능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문제 읽고 지문 읽고 1, 2, 3, 4, 5번 본 다음에 결론을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가져야 되는 그 스타일대로 기사를 보셔야지만 빨리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를. 왜냐면 뭐 내가 나는 반도체 하나도 모르겠고, 나 바이오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 종목 가네, 왜 가지? 그냥 누가 사보라니까 사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기사는 2갈씩으로 쓰기 때문에 궁금한 문장을 첫 줄에 넣고 상단 단락의 리드에다가 축약을 넣잖아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기존 반도체 라인 뜯어다 선단 공정으로 HBM까지 가세 D램 공급 부족 운악,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D램이 공급 부족이라서 D램 사야 되나로 가실 텐데, 여기 메인 포인트가 사실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라인에 있는 생산 뒷단을 뜯어다가 HBM 라인에다 붙인다는 얘기는 HBM이 지금 무슨 더 주문이 나온다든지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다든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HBM까지 가세할
반도체 생산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수출 채산성 보셨죠? 53이죠. 지금 HBM 가세라는 게 손해보고 있는데 더 손해볼 거니? 라는 뜻으로 빨리 파악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가 꽂힌단 말이에요, 뒷단락이. 왜냐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점점점 다음 쉼표 다음에 여기가 무슨 영어 단어 해석하시듯이 포인트가 이건 줄 아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인데 잘 모르시니까 두 갈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면은 헤드라인, 단락, 회색깔 단락 하나 따로 제목 따로 달고 글. 회색 단락에 제목 달고 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기획 기사거든요. 애초에 이 기사가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사인데 기획 기사로 주식이 가진 않아요. 주식은 짧은 헤드라인과 필수 섹션 딱 그 앞에 말머리 하나 비어 있는 거 두 덩어리로 주가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는 방법은 아까 봤듯이 헤드라인 제목 읽고 여기 밑에 요약된 거 읽고 그 다음에 스크롤 다 내려버려요. 다 내려서 맨 밑에 관련자 인터뷰를 딱 보고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헤드라인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전 그 선단공정 부분은 헤드라인은 선단공정 뜯어가지고 일반 공정 뜯어서 HBM 뒤에 붙일 건데 HBM 생산량이 늘어나서 지금 많이 주문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산 장비를 더 사거나 중고 장비를 사드려야 될 것 같아가 마지막 인터뷰거든요. 거기서 일단 느끼는 게 소부장 중에 장비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분야가 또 있다라는 거구나. 왜 반도체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새 장비 수요가 있을 곳이 있겠다라는 거구나. 새 장비 중에 주로 어떤 과정 장비가 필요할까 한국산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바로 스캔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기보다는 제목, 섹션, 중간 단락, 맨 마지막 글, 끝 이렇게 읽고 유사 기사들을 몇 개를 더 봐서 정보를 글씨를 뽑아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를 정리를 하면 아침에 20분만 투자하시면 뉴스 30개에서 이미 오늘 갈 종목 가닥 나오거든요. 그거를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하려면 신문을 구독해서 아침에 미리 신문을 본 다음에 오늘 주식하는데 뭐 할까를 도움받아야지. 근데 그 신문 그렇게 읽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기사 30개만 잡아도 이미 각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 산업에 관심을 가져가기가 너무 싫어서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매매하실 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만 헤드라인, 중간 섹션, 마지막 멘트만 딱 보고도 1분에서 30초 안에 이미 다 내가 갈 거는 정리가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섹션인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DDR5 공급 부족 현상에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라인 증설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HBM 주문 들어와도 못 만들어서 지금 수율이 20% 이게 그 첨단 반도체는요. 생산이 50%, 2나노, 3나노, 4나노 50% 전체 생산. 나머지 50%는 그냥 레거시 부분 있잖아요. 그냥 옛날 28나노, 20나노, 뭐 130나노 이런 큰 반도체 라인들이 50%를 원래 전체 생산량의 반을 나뉘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첨단 반도체 라인에서 20을 50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저쪽 레거시 반도체 장비를 떼다가 첨단 반도체 뒷단에다 붙여가지고 이쪽 생산량을 더 늘려주려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쓰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뒷단 장비를 떼다가 붙이는 것도 한두 개지 다 떼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장비가 우선적으로 누구냐를 찾아보시면 주식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EUV 노광 장비가 있는 평택 화성 캠퍼스에서 뒷단 장비 끼다가 이렇게 EUV 장비 있는 데다가 HBM 생산할 거다 이 얘기인데 이 노광 장비가 한 대당 3,800억에서 3,000억이에요. 그러면 이 장비를 살려면 1년에 몇 대밖에 안 나오고 막 2023년식, 2022년식 연식이 있고
그리고 최신식 연식도 있겠고, 그리고 그 장비를 놓으려면 정말 반듯하게 3에서 5km 일자로 쫙 뻗은 공간에다가만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 비싸고 까다로운 장비 있는 데가 저기 두 군데밖에 없어서 레거시 장비 뒷단 떼다가 HBM 뒤에 붙여서 이거 생산하겠다, 수율 50%까지 맞추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맞출 때 중고 장비, 신상 장비 둘 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거가 돈이 벌리겠고 당연히 어닝 나오겠죠? 그게 지금 주문 들어가면 2분기에 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군은 기본적으로 장비주는 2분기에 간다는 얘기죠. 숫자가 2분기쯤 찍힌다는 거, 주문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사만 보고도 대충 각이 나온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5% 줄어든다는 얘기는, 레거시 떼다가 HBM으로 가면 큰 반도체는 레이저 이만큼만 3번만 찍어서 나와도 되는데 미세 반도체는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당연히 생산이 느려지겠죠. 장비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실질 생산량은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수출 채산성이 못 오르죠. 이득이 안 나요. 언제쯤 날 수 있을까? 수출 채산성이 좋아질 때. 그러면 이거는 분기를 3개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갔다가 주문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에게 가시화될 때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게 주문이 돼서 어느 정도 매출 날 것 같다 계산이 나오면 반도체 들어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돼서 나오는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분기 다시 간다. 이런 스토리로 기사에서 각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뉴스를 빨리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목을 일단 크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첫 줄 제목을 풀어서 쓴 것이라면 첫 단락, 그 다음 앞에 그 다음 단락 첫 라인만 읽어보시고요. 스크롤 쭉 내려서 밑에서 전문가 멘트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맥을 하나, 둘, 세 줄 정도로 요약해버리면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에서 돈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만 보면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SK하이닉스 HBM 공정에 국산 장비 대거 투입. 웨이퍼, 본딩, 계측, 테스트, 하이브리드 본딩이 총 5개가 있는데 쭉 읽어보면 다 외제, 한국, 외제, 사료도 없잖아요. 한국 장비 뭔지 쭉 보시면 본딩 장비. 이거는 한국에 있는 장비 회사한테 전화해서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몇 대나 줄 수 있어요? 얼마예요? 3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수율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헤드라인만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공정 다 외제인데 후공정 다 국산인데 전공정 한국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 회사 뭐가 있어? 를 여러분이 헤드라인만 보고 바로 알아볼 준비를 하시면 얘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요. 여기만 보고 야 국산 장비 많이 늘어날 것 같대 로 그냥 덮으시면 수학 포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공식만 외우고 문제 풀이는 안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산이 2026년 양산이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2년 뒤란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까지 보통 2년 걸리거든요. 2년 뒤에나 양산된 걸 사다가 할 거란 얘기를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중고 장비가 많이 팔리겠구나. 중고 장비 어디가 많죠? 맞아요. 중국이에요. 왜냐면 5,700회 반도체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중고 장비들이 2020년식, 2021년, 2020년 더 새 거잖아요, 거의. 그거 두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어떻게 기다려요? HBM 수율이 샘 올트만 나서 주문 빨리 하고 싶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보고 국산 장비주를 산다고요? 지금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레거시 장비 부품 떼서 HBM에 넣고 모자란 건 국산으로 할 건데 전공정은 전부 외제고 후공정은 국산에서 테스트 2년 걸리고 양산이 26년이면 그럼 장비 주식에 가는 것은 아니겠죠. 갈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는 거겠죠. 전화해서 주문했는데 바로 올 수 있는 건 아까 본딩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딩 장비만 보면 되죠. 이오 테크닉스인 거죠. 간단한 얘기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거를 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올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내려간 이 세부적인 분야까지 내가 공부해서 매매를 해야 돼? 진짜 너무 짜증난다. 종목 그냥 나온 걸로 매매 딱 해서 그냥 5%만 먹어도 정말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뭘 더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열받겠지만 이 사이클은 금리 인상 3년 주기, 금리 인상 상태 유지 2년,
그다음에 금리 인하 주기 2년, 그다음에 금리 인하 상태 유지 주기 2년, 다시 금리 인상 3년, 이 10년 사이클에서 두 번째 온 기회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기 전 인하 초기에 그 코로나 때잖아요. 돈이 막 풀려서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종목들로 막 자산이 이동하잖아요. 주식으로 가고 부동산 가고. 그래서 그걸 다 걷어서 돈을 유통량이 작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내려왔겠죠. 유통량 작아지니까. 그리고 다시 인하에서 돈을 풀려고 하는 것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맞춰놓은 이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는 산업이 예를 들어 여기는 떡볶이 튀김 팔던 집이 튀김만 잘 팔리다가 갑자기 떡값이 싸져가지고 떡을 더 싸게 팔아서 떡볶이 더 많이 팔리게 하든지 아니면 튀김 재료가 너무 싸져가지고 튀김을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든지 갑자기 어떤 산업의 특징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키워드를 볼 거예요. 2023년에는 ADC 신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코로나 때 항체, 우리 그 백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체를 잘 찾아내고 개발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항체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의 종류가 우리의 질병의 캐파가 넓어졌잖아요. 약의 종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두 개 사이에 교각을 하나 딱 놓으면 그 링커라고요. 교각을 놓으면 새로운 약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체에게 내가 이 약을 전달해주면 이 물질을 몸 안에서 잘 어떻게 실용성 있게 해봐. 이런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공장도 있고요. 약회사도 있고요. 항체를 개발한 다양한 mRNA 만든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들끼리 2023년도에 일본의 다이치 상쿄 검색창에 다이치 상쿄까지만 쳐보시면 항체 치료제 이슈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건,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사건 이후로 모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ADC 항체에다가 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개발할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약회사랑 믿을 만한 항체 회사가 둘이 MOU를 해야지만 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출시가 없었다가 올해 하반기에 신약화가 된 항체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몇 년 전에는 ADC 항체 치료하면 암만 타겟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은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유전적 탈모를 고치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비만을 고치거나 유전 염증성 비만 뭐 이런 그게 다 어딘가의 장기가 안 좋으니까 그 주변으로 뭐 그 지방이 몰리고 거기서 뭐 혈액순환이 안 됐다든 유전적으로 왔다든 해서 생겨나는 각종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판매로 번 돈으로 ADC 항체 치료에 근접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그냥 돈을 줘요. 2조, 1조 이렇게 줘버리고 그냥 사봐버려요. 왜냐면 그걸로 항체랑 약이랑 약물 결합해서 뭐든 고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도 낄 수 있냐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유전적 비만이나 유전적 당뇨나 유전적 탈모, 유전적 암 이런 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그냥 항체 치료제 이런 게 아니라 ADC 항체 치료 자체 기술이 그냥 부각되는 바이오 쪽은 조금 신나 있어요. 이걸로 돈 많이 벌겠구나. 이게 2027년 임상이 완료가 될 건데 고형암에 적용됐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뭐 고형암 무슨 폐암 뭐 이런 암 얘기하면은 벌써 일단 관심이 다 없으시거든요. 왜냐면 그거 다 예전에 암 관련된 뭐 면역 항암제, 뭐 표적 항암제 이런 거 다 트레이딩 해봤는데 뭐 좀 한 3, 4, 50% 한번 간 적은 있어도 뭐 인생을 역전시켜 준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약도 개발 너무 오래 걸려서 저거 뭐 되겠어 하는데 일단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되고 스케줄이 나왔고 효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체 치료 라인에서
이 재료를 바치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총 FDA 신약받은 ADC 약이 총 13개 중 좀 부작용이 있어서 끊긴 거 빼고 되는 애들만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놓고 빨간색 네모가 좀 이슈가 되는 회사의 약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번 이대로 체크만 해보시는 걸로 가시고, 이게 빅파마의 ADC 개발 현황인데 앞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사노피, 일라이릴리, 에브비, 화이자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거예요. 코로나 때 돈 번 회사들이 여기다가 돈을 부어서 돈 되는 걸 또 만든 건데,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놓은 아스트라제네카 다이키선규 머크 세트, 사노피 다이치선큐 세트, 그 다음에 여기 화이자 젠맵의 시젠 약과 관련된 티브닥 FDA 승인 후 판매 중인 것, 그 다음에 저기 존슨앤존슨 암제는 시나픽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연결된 여기 링커 플랫폼 적용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요 포인트를 잘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항체, 약, 중간에 연결된 교각 링커인데, 링커 부분 때문에 다양한 항체, 다양한 약의 중간 교각만 체인지하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링커 부분이 돈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현황을 계속 추격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냐 안 사냐 둘째 문제가 아니고 금리 인하 시작 스타트하면 시장 한번 조정 싹 나오면서 바이오로 돈이 싹 몰릴 건데 제일 재료가 탄탄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의 15점인데요. 제가 이건 그냥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주가 20% 뛴다. 그다음에 성장률 20% 이상 되면 20% 뛴다. 15 약간 모자르죠.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위기는 좋죠. 요거는 반도체 뉴스 중에서 핵심 포인트인데,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디자인 하우스랑 IP를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 임주와 디자이너인데 내가 뭐든 요청하면 다 디자인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근데 내가 디자인해서 만든 요 패턴, 이 옷을 만드는 패턴이 IP예요. TSMC는 제일 많은 디자인과 제일 많은 IP를 갖고 있어요. 패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 의뢰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IP는 한 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가 계속 주문해 나가는 거잖아요. 마진율이 70%예요. 네, 그냥 한 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계속 매출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누가 돈을 버냐면 최전방에 디자인 하우스랑 그다음에 IP 패턴을 갖고 있는 회사, 이 두 군데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요. 제일 후방에선 누가 돈을 버냐면 소매 판매 업체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한테 나 반도체 주문하고 싶어 이러면 삼성전자가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매 유통업자가 있어요. 이 소매 유통업자들이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AS를 2단에서 해주거든요. 소매단에서 AS를 해줘요. 예를 들면 미래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문 들어와서 판매가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숫자가 찍히면서 소매 판매업도 같이 찍히니까 반도체 업황과 함께 나아가는 거는 소매 판매와 반도체 회사들이 묶여 다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단은 2분기나 되어야지 여보세요 그 장비 좀 우리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얼마나 몇 대를 얼마에 줄 수 있나요가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와야지 주식이 움직이는 걸 거고, 맨 앞단의 TSMC는 지금 초격차를 내려고 최대한 많은 디자인과 IP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식들 뭐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뭐 가온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계속 돈을 버는 구조로 돼요. 마진이 50%가 넘는 산업이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유행을 하게 되는 거냐면, 원래 AMD가 자체 IP를 파는 것만으로도 마진이 70, 80 되니까 이게 반도체 전체 산업 중 맨 전방 앞에서 생산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디자인만 해볼 수 있잖아요. 만드는 거는 뭐 주문 들어오면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앞단 디자인 종류가 많아지면서 설계에 들어가는 거기만 돈을 먼저 정산을 받게끔 되니 실적주를 찾으시면 반도체는 디자인이나 IP 쪽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 보면 퀄컴 주가 뭐 맨날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사실 얘가 오르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IP가 전체 매출의 20%거든요. 마진이 70%, 80%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그 얘기는 드렸어요. 퀄컴, 엔비디아, AMD 빼고 그 두 개는 인텔도 마찬가지. 1월, 2월 중 나스닥 신고가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익실하고 IP나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좀 포커스를 계속 정보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SMC가 에이징랜드가 이제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한국 상장사 중에서는 에이징랜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넣어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해 볼게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고 나와 있는 보호에서 풀린 상태고 그 물량은 어느 정도 거쳐진 건 맞지만 일단은 방향 돌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갈 거고요. 제가 아까 여기 보면 디자인 하우스의 경쟁력은 파운드리 솔루션이랑 고급 인력 확보인데 다른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디자인 하우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인데 경력자가 17년 차가 몇 년 있냐, 25년 차가 몇 년 있는가, 20년 차가 몇 년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디자이너의 능력과 IP의 능력에 달려 있어가지고 디자인 하우스 보실 때는 이 경력자 연차 수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주식 중에서는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이제 TSMC가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고급 인력이 있는 에이징랜드. 그러니까 에이징랜드가 17년 차고요. 15년 차고요. 그다음에 칩셋미디어가 17년 차인데 칩셋미디어는 2019년에 계약 종료가 됐고 에이징랜드로 바뀌어 있는 상태지만 신규 상장주니까 방향 좀 돌리고 분위기 봐서 1분기 실적을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정보를 좀 킵을 하고 그리고 이 디자인 하우스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G, 6G 반도체에 들어가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던가 에이징랜드도 들어가거든요. 통신용으로 가는 반도체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설계 이 두 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기사를 잘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요거는 제가 갈 종목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 캡처해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DB하이텍이 레거시단에서 은근히 올해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절 지나고 다시 한번 봐보자. 로봇은 포인트는 이것만 보고 가실게요. 정부에서 자체 생산 능력을 44에서 80으로 더블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서브모터랑 감속기가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2배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모터는 그거예요. 그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물건을 놨을 때 판이 회전하는 그거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물건을 실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터, 기어, 요 서버모터 요 부분들은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로봇 서버모터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감속기 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자율주행이 AMR이고 코딩해서 위치 정해놓고 이동하는 게 AGV인데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더 가려면 자율주행 AMR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가지고 가야지 밸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명짜리 단체 가수가 자기 포지션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위치를 바꾸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봇이 한 평면에 100대, 200대를 뿌렸는데 걔네가 업무를 하다가 부딪히지 않게 코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솔루션 회사를 만약에 인수를 하거나 갖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3배, 4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어떻게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올해는 로봇이 그냥 협동 로봇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보신데 아까처럼 감속기나 서버모터가 자체 기술이 있거나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허가 있는 회사들이 로봇주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에 못다한 키워드가 한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 다음 방송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임주아였습니다.